안녕하십니까. 도시역사연구소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1장 서론, 2장 정의, 3장 각국의 고속철도, 4장 KTX, 5장 고속철도의 특성, 6장 요약 및 고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장 서론. 2차 대전 이후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각국은 고속도로를 경쟁적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자동차는 문에서 문까지의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급증했으며 또 항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장거리 이동에 비행기의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또 2차 대전 이후 시속 100km 전후의 철도 이용은 급감하게 되었으며 철도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 일본의 신칸센 개통과 1970년대 프랑스와 독일의 철도 기술의 발달로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와 90년대 철도 이용자의 급증으로 새로운 복선의 철로 건설이냐 또는 고속철도의 도입이냐로 고심하다가 고속철도 건설로 정책 결정을 하였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 고속철도의 운영국이 되었습니다. 고속철도는 자동차와 비행기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점차 고속철도는 1000km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파일에서는 고속철도의 개념, 각국의 고속철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KTX, 그리고 고속철도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2장 정의. 고속철도 또는 초특급은 여객철도의 한 유형으로 기존의 비고속철도 중 가장 빠른 특급보다 더 빠른 철도 차량,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정의로는 유럽연합에 의한 정의로 개량된 선로에서 시속 200km 이상, 새로 건설된 선로에서 시속 250km 이상을 내도록 설계된 차량과 시설을 일컫습니다. 3장 각국의 고속철도. 1. 일본의 신칸센. 1994년 10월 일본은 새로운 간선 노선이라는 의미의 1435mm의 홋카이도 신칸센을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를 개통했습니다. 신칸센은 전용 선로를 이용하고 급커브나 건널목이 없고 운전신 내부 신호체계를 적용하고 정차하는 역의 수도 줄였습니다. 처음 운행 속도는 시속 약 200km로 도쿄와 오사카 사이의 510km 거리를 소요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3시간 1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홋카이도 신칸센의 성공적인 운행 이후 일본 각지에서 신칸센의 건설 요구가 급증하였으며 일본 전역이 신칸센 노선망으로 운영되거나 건설되고 있습니다. 신칸센의 속도는 현재 시속 약 240에서 320km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은 2014년 개통 50주년을 맞이했으며 50년 동안 신칸센 내부 요인에 의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안전한 고속철도입니다. 일본 신칸센 열차의 사진들입니다. 일본의 신칸센 노선도인데 5개의
JR 노선들과 또 지선들의 그림들입니다. 이 프랑스의 떼제베는 트레인 어 글랑드 비테세의 준말로 고속열차인데 영어로는 트레인 오브 그레이트 벨로시티입니다. 프랑스의 떼제베는 프랑스의 국유철도에서 운영하는 고속철도 브랜드이며 1981년에 개통되었습니다. 떼제베는 세계 최초로 시속 300km의 영업 운영을 달성했으며 1997년까지 속도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떼제베는 동력 집중식과 연접 대차라는 방식으로 6,000km 이상의 노선에서 상업 운행을 하므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선보였습니다. 떼제베는 1981년 개통 이후 이용자가 급증했으며 2014년 한 해 동안 1억 3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1981년 시속 260km, 1989년에는 시속 300km로 운행했습니다. 떼제베는 2007년 4월에 시속 574.8km로 세계 최고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은 프랑스 떼제베 열차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그림은 프랑스 떼제베의 노선이고 특징으로는 파리를 중심으로 떼제베의 노선이 방사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도버 해협을 지나서 런던까지 떼제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독일의 이체 1991년 독일 고속열차 이체 인터시티 익스프레스를 하노버 비르츠부르크 구간과 만하임 슈투트가르트 구간 등의 시속 250km의 이체를 개통했습니다. 1993년에는 베를린까지 연장했으며 1994년에는 스위스 루체른까지 연장했습니다. 독일은 분리된 전용 노선을 건설하는 대신 새 노선과 기존 노선을 병용하는 절충안을 채택했습니다. 독일의 이체는 전용 노선에서는 최고 시속 320km, 재래식 구간에서는 시속 20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체 열차의 사진입니다. 4. 중국의 고속철도 중국 철도고속 차이나 레일웨이 하이스피드 CRH는 중국의 철도 전용으로 도입된 고속철도 차량으로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라이선스 생산된 철도 차량입니다. 중국은 외국 회사들 알스톰, 지멘스, 가와사키 중공업, 봉바르디에 등과 기술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 9월 독자 개발 열차인 CRH380이 시속 380km의 속도로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빠른 속도로 시속 300km 이상의 고속선을 지어 CRH 열차를 투입하고 있으며 기년선로 개량을 통해 시속 200km 이상의 CRH 열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중점을 두어 전 세계 고속철도 노선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했지만 선진국들의 다양한 기술들을 수렴하여 독자적인 기술로 성화시킨 중국은 2014년에는 시속 605km로 최고 속도의 운행 실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는 2019년 말 35,000km로 방대한 노선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RH 열차의 사진입니다. 중국 대륙 전역에 건설된 중국의 고속철도 노선망도입니다.
4장 KTX 일도입.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KTX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99년 8월부터입니다. 또 철도청이 2003년 1월 CI를 확정하면서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고속철도의 차량과 핵심 기술의 도입은 1994년 6월 프랑스의 알스톰과 체결했습니다. 이 철도 건설,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기공식은 1992년 6월 천안 아산역 부근에서 했으며 1단계 공사는 기존 선과 고속선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2004년 4월 1일에 개통되었습니다. 2단계 공사인 대전 대구 도심 구간이 완공되었으며 또 호남선은 2015년 4월 오송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는 고속선이 신설되었으며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는 기존의 호남선을 이용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으로 단축했으며 호남선은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약 1시간 반, 목포까지는 2시간 15분에서 3시간 15분 사이로 달립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서울역 강릉역으로 가는 강릉선 KTX가 개통되었습니다. KTX 속도, KTX의 영업 최고 속도는 시속 305km이지만 고속선에서는 시속 270 내지 295km 사이로 주행합니다. 2004년 12월에 KTX는 천안 신탄진 사이에 최고 시속 352.4km를 달성했으며 우리의 힘으로 제작한 KTX 산천이 2010년 3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속 400km대 고속열차 개발을 위한 모델인 해무 430X를 선정하였으며 현대 로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KTX 이용자 2004년 4월 KTX 일평균 79,000명의 승객을 수송했는데 이는 예상치의 7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승객 수송량은 조금씩 증가해서 2018년 일평균 17만 9천 명을 수송하였습니다. KTX 열차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기존의 KTX 노선과 2020년 KTX 계획 노선에 대한 그림입니다. 5장 고속철도의 특성. 고속철도의 특성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빠른 속도. 고속철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0km의 속도로 운행합니다. 철도의 속도 증가는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보통 고속철도역은 도심이나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입지하기에 공항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비행기는 그 특성상 수속이나 탑승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나 울산의 비행기 이용자는 KTX 개통으로 급감해서 거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속철도는 400km 이하의 거리의 운행은 비행기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 KTX의 운행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으며 왕복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1박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대량 수송 KTX 1의 일편성 좌석 수는 955석이며 입석 승객까지 포함하면 약 1000명까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KTX 산천의 1편성의 승차 인원은 A타입은 375명, 중년 시에는 750명, B타입은 410명, 중년 시에는 820명입니다. 이는 버스와 비행기의 수송 능력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승객을 수송합니다. 3. 친환경성.
승객 1인당 서울 부산 간 편도로 KTX를 이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9.98kg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로 이용하면 68.4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즉 KTX는 승용차의 14.6% 정도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하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고속철도는 전기로 동력을 얻어 운행하기에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승용차나 비행기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입니다. 4. 안전성. 고속철도는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으로 운행하기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도 프랑스의 대제베도 심각한 사고는 거의 없었으며 KTX도 대형 사고가 거의 없는 안전한 철도입니다. 즉 고속철도는 승용차나 다른 수송수단에 비해 매우 안전한 교통수단입니다. 5. 고건설비. 고속철도의 단점으로는 초기 건설과 운행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점입니다. 경부고속철도도 1, 2단계 구간의 경우 총 사업비는 20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국고는 8조 1,500원으로 39.6%, 공단 조달은 12조 4,500원으로 60.4%였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2018년 각각 1단계 구간의 총 사업비는 8조 1,300원이었으며 국고와 공단 조달 비율은 각각 50%였습니다. 이처럼 공단 부담이 많아서 코레일은 부채가 많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속철도는 단기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국내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고속철도 건설로 중국 철도부는 2014년 현재 3조 600억 위안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속철도는 초기 건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며 국가적인 사업으로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6장 요약 및 고찰. 1. 고속철도는 개방된 선로에서 시속 200km 이상, 새로 건설된 선로에서 시속 250km 이상의 속도를 내도록 설계된 차량과 시설을 일컫습니다. 이 1964년 10월에 개통된 신칸센은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입니다. 신칸센 개통으로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는 띠 모양의 거대 도시 메갈로폴리스가 형성되었습니다. 신칸센은 그 후 일본 전역에 건설되었으며 신칸센은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고속철도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1981년 떼제베를 개통했으며 시속 300km대의 상업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떼제베는 스페인, 한국 등에도 해외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4. 독일의 이체는 새 노선과 기존 노선을 병용하는 절정식으로 고속철도를 운행했습니다. 또 인접의 스위스나 벨기에 등과 연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인 CRH는 외국과 기술 협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고속철도를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시속 300km 이상의 CRH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중국은 고속철도 건설과 운행에 치중하여 아주 방만한 35,000km의 노선망을 건설했습니다. KTX는 1994년 프랑스 알스톰과 차량과 기술 도입을 계약하였습니다. 2004년 4월 2일에 최초로 KTX가 개통되었습니다. KTX는 시속 약 300km의 영업속도로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KTX 산천이 2010년 3월부터 상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KTX 이용자는 2004년 1일 평균 7만 9천 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17만 9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10. 고속철도의 특성으로는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인해서 여행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그래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400km 이내의 거리에서는 고속철도가 비행기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이며 1000km 거리에서는 비행기와 상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1. 대량 수송이 특성입니다. 고속철도는 차량을 2대 연접시킴으로써 1회 운행에 1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나 비행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12. 친환경성입니다. 전기로 동력원을 삼기에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즉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13. 안전성입니다. 고속철도는 고정된 궤도 위에서 안전기준에 맞춰 운행하기에 다른 수송수단보다 훨씬 안전하며 사고도 아주 적습니다. 14. 고속철도의 단점으로는 고건설비입니다. 초기 선로 건설에 엄청난 건설비가 듭니다. 그래서 코레일이나 중국의 철도부는 초기 건설비 부담으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